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30년 정치부 기자의 촉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9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상당히 뒤에 날씨가 좋은데 뒤쪽으로 좀 청와대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렴풋이 좀 보이실 텐데 제가 저 청와대를 한 10년 가까이 과거에 출입을 했었습니다. 그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라고 그러면 보통 대통령과 이렇게 자주 보는 줄 아시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대통령과 마주치는 그런 순간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 청와대 춘추관이라는 그 기자실에 머물고 있죠. 그리고 대변인들에게 주로 뭐 브리핑을 듣고 대통령을 마주치는 것은 뭐 풀 기자라는 게 있습니다. 저 청와대 출입 기자가 지금 한 300명 되는데 전부 다 같이 대통령 일정을 취재를 할 수가 없으니까는 조를 짜서 한 이 팬 기자 한 두세 명, 또 카메라 기자 이렇게 해서 한 대여섯 명 정도가 조를 짜서 대통령을 취재합니다. 그래서 그 취재한 내용을 기자실에 이렇게 릴리스를 해주죠. 그 기자를 풀 기자라고 그러는데 그 풀 기자 순서에 들어가면은 대통령 일정을 한번 취재를 하면서 뭐 몸발치해서 한번 볼 수 있고 뭐 1년에 한 두세 차례 정도는 또 대통령과 출입 기자단들의 뭐 오찬, 만찬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명절이나 아니면 대통령 뭐 취임 기념일 이런 때. 그래서 그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대통령을 자주 보지 못하는데 이 대통령의 그때 컨디션, 기분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의 기분 같은 것을 살피면은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보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어떤 지표상으로 드러나는 것이나 언론에 나오는 것, 또 청와대에서 브리핑하는 것 이런 거 외에 정말 지금 그 권력의 컨트롤 타워, 저 청와대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은 대통령의 기분을 보면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출입할 때는 그 참모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서로 대화를 할 때 요새 대통령 기분 어떠냐 또는 뭐 건강 어떠냐.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주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래서 요새 대통령 담배 피시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통령의 그 심기가 어떤지 그것을 알면서 또 간접 취재를 하고는 했는데 요즘 들리는 이야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은 화를 많이 낸다고 합니다. 특히 검찰에 대해서 또 혹시 모르죠. 국민에 대해서일지도 모릅니다. 여론이 안 좋으니까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가 30%대로 추락했다는 그런 조사까지 나왔죠. 자, 제가 이 조국 사태 초기에 그런 그 분위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발대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민정수석, 그때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대통령이 내정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떤 첩보상으로 들어온 것이나 그 다음에 내사해온 것을 보고 이것은 그 조국 법무부 장관은 안 된다 이렇게 불가론을 청와대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으니까는 그때 강제 압수수색을 31군데를 들어갔죠. 압수수색을 들어가면은 이게 검찰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강제 수사까지 들어가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문제가 심각하구나, 조국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구나 해서 그 지명을 철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경로했다. 노발대발했다는 거죠.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조국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곳을 압수수색하니까 노발대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이제 검찰을 비판을 한 거죠. 왜 이렇게 내가 조국을 시켜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검찰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 노발대발을 했다는데 아직까지 그로부터 뭐 한 50일 정도 걸렸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검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한 조간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중앙일보에 났죠. 여권의 핵심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났었다고 들었다. 원래는 더 강한 수위로 말씀하시려다가 많이 절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더 강한 수위로
이것은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금요일에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서 작심 발언을 하나 한 게 있죠. 검찰을 겨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해야 한다. 그러면서 과도한 검찰권 행사를 비판을 하고 검찰 수사의 인권 문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집 압수수색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부분 제가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자, 그래서 원래 이 정도 수위가 아니고 원래 화가 나가지고 검찰에 대해서 화가 나서 더 강한 수위로 더 노골적으로 하려고 했다. 그러다가 많이 절제했다. 그만큼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났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도 검찰을 겨냥을 해서 많은 비판을 하면서 상당히 화가 난 그런 표정을 짓곤 한다고 합니다. 고민정 대변인이 그 메시지를 대신 전했죠. 아까 말씀드린 뭐 검찰 인권 이야기, 뭐 수사 이야기 이런 것을 고민정 대변인이 그 대신 메시지를 전한 날은 27일입니다. 9월 27일인데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뉴욕 유엔 총회 참석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고 귀국한 바로 다음 날이었죠. 그러니까 그 강기정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무수석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본인이 좀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는 검찰이 좀 수사를 하더라도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았다. 조국 장관 집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니까 살살 하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 미국 갔다 올 때만 검찰 수사 좀 살살 하라고 그래. 뭐 그런 메시지를 전했겠죠. 그런데 압수수색을 하게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엄청나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검찰에 대해서.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검찰을 비판한 시점을 보면은 금요일이죠. 그제 토요일 주말에 서초동 검찰청사를 포위를 하고 친문 지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 검찰청사 국가기관 검찰 출사로 거의 포위하다시피 해서 조국을 옹호하는 그런 데모를 했습니다. 데모를 했는데 그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데모하는데 많이 나가달라 이 메시지로 그걸 받아서 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10만 명이 검찰청사로 간다고 한다 이러면서 또 부추겼습니다. 어쨌든 그 주말에 서초동의 검찰청은 완전히 포위됐고 국가기관인 검찰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퍼져나왔습니다. 뭐 200만이 모였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뭐 200만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모든 조간들이 그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 도표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인원을 체크하는 그런 기법을 다 동원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뭐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면은 강남 3구에 인구가 다 나와도 160만인데 무슨 말이냐. 그리고 또 군대 병력이 60만이죠. 우리는 한국군 180만 그러니까 200만에 그러면 우리나라 전 군 병력의 3배가 거기 다 모였다는 거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어제는 서초구 청주체로 서리풀 축제라는 게 있었는데 그 서리풀 축제에 나온 10만 명 정도가 졸지에 조국 지키기에 나선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이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면서 한쪽 본인 지지자들을 부추기면서 선동을 해서 마치 관제 데모를 하는 것처럼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을 할 때 그러니까 대약진 운동이 실패를 하고 나서 정권이 흔들리니까는 홍위병들을 동원해서 문화대혁명을 했죠. 그리고 공포와 광기의 정치를 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또 처음 그 검찰에 압수수색을 했을 때 노발대발하고 이번에 조국집을 또 그 압수수색하니까 또 크게 화를 냈다. 뭐 이것이 여권 핵심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보통 핵심 관계자, 언론에서 핵심 관계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뭐 청와대 같은 경우는 수석비서관급 이상이고 여당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중요한 당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데, 국민들이 화를 낸 사람은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이미 우라통을 터뜨리고 있죠. 지금 그 2달 동안 조국과 관련된 문제들이 그렇게 쏟아져도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조국 편만 들고 손 들어주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새로 나온 내용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조국 딸이 서울대 그 인턴, 자기 아버지가 교수로 있던 법학전문대학원 인권센터인가요? 거기서 인턴을 했다고 증명서를 제출을 했는데, 입시하면서 검찰에 가서 그렇게 진술했답니다. 서울대 인턴은 집에서 했다. 우리 집에서 서울대 인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동양대 그 총장 표창장, 그 가짜라는 그 총장 표창장, 그 관련해서는 동양대 봉사활동은 엄마 연구실에서 했다. 정경심 씨가 그 동양대 교수로 있죠. 그래서 그 엄마 연구실 가서 그 봉사활동했다. 그런데 표창장에 적힌 내용은 영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는데 엄마 연구실에서 가서 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정말 화가 나고 오라통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또 인권 수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할 자격이 있느냐. 과거에 그 이재수 기무사령관, 변창훈 검사 그렇게 검찰 수사 받다가 스스로 극한 선택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말 한마디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인권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자기의 신복인 법무부 장관 집이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을 인권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행태에 국민들이 정말 화가 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조국과 얽힌 일이 뭐기에 이렇게 모든 여론도 무시하고 사법 절차도 깔아뭉개고 그러면서 화를 내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화를 내고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국민들은 화가 나고 있습니다. 자, 10월 3일 날 조국 퇴진, 문재인 규탄 100만 명 집회가 제 뒤쪽에 있는 강화문에서 열립니다. 강화문에서 그 대규모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가 열리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또 화를 낼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왜 저러느냐고, 도저히 민심을 모르고, 아니 민심을 알면서도 모른 체 하면서 또 화를 낼 것 같습니다. 송구권의 혼술도 화가 납니다. 감사합니다.